최근 코로나가 한풀 꺾이면서 각국의 국경 제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하늘길 또한 조금씩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과 함께 불길한 소식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죄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 여권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도 범죄가 2천여 건 가까이 됩니다. 베이징에서 여권 강도를 당한 사람 중 90%가 한국인입니다. 중국 입국 뒤 코로나 격리시설에 수용된 우리 교민 31명의 여권이 당국자의 관리소홀로 소각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교민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소명은 없었습니다. 자칫 여권이 도용되거나 위 변조범의 손에 넘어갔을 위험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소명이 없었다는 점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의 여권 파워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비자가 붙어있는 한국 여권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한국은 올해 7월 세계에서 외국을 방문하기 가장 편한 나라 순위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국가 193개국을 기록한 1등과는 1개국 차이였습니다. 한국 여권은 집계가 시작된 2006년부터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총 115개국에 입국할 수 있어 11위를 기록했던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 이후 계속 2,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하며 최악의 여권 파워를 가진 10개국 중 하나로 뽑힌 북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권 파워는 해당 여권 보유자가 단기 체류 시 비자를 면제해주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중심으로 측정됩니다. 국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객이 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여행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아 비자 발급이 무척 까다로운 편입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겨우 70개국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초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2022년 글로벌 애티튜드 서베이를 실시했습니다. 세계 18개국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국가 호감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호감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세계인은 10%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최근 전쟁이 큰 영향을 준 듯 싶습니다. 러시아가 최하위를 기록하기 이전까지 국가 선호도 최하위는 중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8%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호주는 86%, 스웨덴은 83%가 중국을 비호감 국가로 뽑았습니다. 이들 나라는 각각 중국과 무역에서 마찰을 겪고 있으며 중국 외교관으로부터 협박에 가까운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은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4개국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한 외국인은 80.5%로 전년보다 2.4% 높아졌습니다. 한국 관광객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는 최근 영국이 실시한 한 제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 입국 심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 국적의 경우 입국 서류 작성과 사전 등록 없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입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영국 내국민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영국 내 입국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 자동 입국 심사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매우 제한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인의 영국 입국 절차가 최대 1시간가량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자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어느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맺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트래블 버블이란 여행객이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협정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해외여행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생긴 개념입니다. 이런 설문에 싱가포르 국민의 40.7%가 한국을 1위로 뽑았습니다. 2위에는 일본이 뽑혔지만 비율은 17.7%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사업차 혹은 여행으로 해외에 나가는 한국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호의는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고 사업도 수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만 해도 한국의 이미지는 사실상 세계 최하위였습니다. 세계적인 국가 브랜드 평가 기관인 안홀트 GMI가 조사한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2위권으로 최하위에 속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한류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극히 일부 세대만 좋아하는 컬트적 문화에 불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인 2010년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BBC는 34개국 1만 7천 명에게 세계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어디인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공동 1위는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불과 10여 년이 흐른 지금 독일과 일본의 존재감은 점차 희미해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한국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이제까지 발전된 이미지를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믿을 만한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호감도는 단순한 이미지 혹은 느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호감도란 결국 신뢰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람과 상품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에서 메이드 인 USA라거나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만으로 제품을 구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인을 보거나 일본인을 보면 최소한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국은 좋은 여행객이며 좋은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BBC는 섭씨 40도가 넘어가는 온도에 시원한 날씨와 쾌적한 여행 환경을 가진 국가로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기상이변의 영향 때문이었지만 한국의 날씨가 쾌적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90%에 육박하는 에어컨 보급률 덕분에 어디를 가도 시원한 온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에어컨에 대한 입소문이 퍼진 데는 한국 기업의 성공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무풍 에어컨이 외국에서 75%의 판매 성장률을 보이면서 유럽과 동남아 등 90여 개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쾌적한 온도뿐 아니라 국내의 화려한 워터파크 같은 레저 시설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여수의 워터파크에 놀러간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비교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워터파크를 보며 놀라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여행객과 여행지 한국에 대한 뉴스였습니다.